평생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 쟤는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어야 되지?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현타가 되게 컸거든요. 자신에 대한 혐오?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TDE에 맞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구나 라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식단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네. 마셔야 되는데요. 산으로 간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내가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 하루 칼로리 말고 내 키, 내 몸무게, 내 활동량에 맞는 칼로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먹을 식사가 몇 칼로리인지 계산하실 수 있으신가요? 식단 관리표에 맞춰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외식을 해야 한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혹시 트레이너가 먹으라는 대로만 먹고 계시진 않은가요? PT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일반 식사로 돌아가시진 않았나요? 식사 정말 중요한데요. 골고루 챙겨 먹어라. 단백질 꼭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내 몸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단백질, 닭가슴살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나는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프로틴이 들어간 빵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먹어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식단하면 되게 어렵죠. 막막하고요. 저도 식단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그 음식에 대한 강박증이 되게 심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후기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밥을 먹고 살을 뺐는지 어느 정도 규칙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침에는 오트밀 아니면 선식류를 많이 먹었고 점심에는 일반식 회사를 다니면 먹어야 되니까 학교를 다녀도요. 그래서 일반식으로 좀 소식을 했다는 분들이 많았고 저녁이니까 좀 가볍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닭가슴살 샐러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대로 한번 따라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년간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일반식 소식이라는 기준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배부르기 전까지만 먹어라 라고 하는데 양이 많으니까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좀 뭔가 부족한데 싶어서 군것질 생각이 되게 많이 날 때도 있었고 한 그릇에서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기준이 없는 데다가 치팅데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막 되게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친구들 약속 이벤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못 먹어 내일 또 식단해야 돼 하니까 이제 밥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 또 다시 평일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적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식사량을 확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어갔었어요. 그리고 프로틴 빵이나 아니면 닭가슴살, 만두.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건 없었는데 프로틴 쿠키 막 이런 종류들은 있었거든요. 남들은 맛없어서 그거 먹느니 그냥 진짜 나는 맛있는 빵을 조금만 먹겠다 하는데 제 입에는 그것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량으로 이제 사면 싸니까 대량으로 사놓고 하나씩만 이제 식사 대용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다 보면 맛있고 음식보다는 칼로리도 적게 나가고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이제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래서 망했죠. 네. 그렇게 몇 년 동안 입으로만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막상 이렇게 몸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는 한마디로 아가리 다이어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평일에 너무 적게 먹고 하니까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할 때 저는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산책을 하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힘들어하고 힘이 없으니까 평소에 먹는 칼로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적었던 거죠. 생리도 끊어지고 머리도 자꾸 빠지고 이런 식으로요. 제가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삽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의 TDE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TDE는 Total Daily Energy Expenditure의 약자입니다. 하루 총 필요 열량을 말하는데요. 나의 하루 총 필요 열량 알아야겠죠? 이거 아셔야 합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하루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를 자신이 알고 있어야 체중을
그거에 맞춰서 증량을 시킬 수도 있고 감량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칼로리를 또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먹어서 체중이 5kg 빠졌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 사람의 필요 칼로리보다 적게 먹었고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빠진 걸 텐데 그거를 저한테 똑같이 적용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쳐도 그 사람만큼 그 기간에 그 체중이 빠지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는 몸도 다르고 하루에 활동하는 에너지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다 다릅니다. 이 TDE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옆에 표를 보시면 하단에 굵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것은 REE라고 해서 기초대사량을 의미합니다. 기초대사량은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이미 소진이 된 칼로리예요. 몸을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인데요. 잠만 자고 일어나도 나가 있는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잠만 자고 일어나도 나가는 돈처럼 쓰이는 거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10%인가 사용이 됩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이 되죠. 나머지 20% 중에서는 운동을 함으로써 5%가 사용이 되고요. 또 나머지 15%는 운동이 아닌 다른 그 외의 활동, 회사를 간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 외의 모든 활동으로 15%가 사용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일반 사람의 TDE가 1600칼로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70%인 1120칼로리가 자는 동안 그냥 소진이 되는 거고 1600의 10%인 160칼로리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요. 320칼로리가 활동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과정에 소진이 됩니다. 칼로리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10%가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소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사용이 되는 에너지가 큰데요. 똑같은 칼로리를 하더라도 단백질의 양이 더 많으면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높은 거죠. 내 몸을 유지하는데 하루 동안 드는 칼로리가 16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하루에 1600칼로리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1 빼기 1은 0인 것처럼 내가 하루에 쓰는 양이 1600인데 1600만큼 섭취를 했다? 그럼 당연히 체중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1600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뭐 1800을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체중이 계속 똑같다. 그러면 나의 TDE는 1600을 넘어가는 1800일 수도 있고 1700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TDE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구하는지 하단에 보이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성별, 나이, 체중, 키 등을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질문을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활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만 일을 한다. 혹은 뭐 일주일에 2회 정도 가벼운 운동 뭐 3, 4회 아니면 뭐 더 자주 혹은 나 운동선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선택하시면 나의 대략적인 하루 총 필요 열량이 거기에 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대중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 TDE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TDE를 정말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체중을 뺄 수 있는 칼로리도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칼로리가 나의 TDE가 맞는지는 실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거기 사이트에 나오는 칼로리를 토대로 한 일주일 정도 식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체중이 찌는지 빠지는지를 추적하시면서 체중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이제 축하합니다. 당신의 TDE를 찾으신 거예요. 그렇게 TDE를 찾아가는 동안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식사를 기록하는 건데요. 저는 Fat Secret이라는 어플을 좀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는 아닌데요. 광고였으면 좋겠지만요. 여러 가지 어플을 이제 사용하다가 그 어플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음식 칼로리 정보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정보도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검색했더니 음식이 없다.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장지에 써있는 영양 성분을 보고 총 칼로리가 몇 칼로리고 뭐 탄수화물이 몇 그램이고 뭐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종이에 쓰는 것보다는 그게 직관적인 게 딸기를 먹었다.
그럼 딸기 검색을 하면은 100g에 몇 칼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100g을 안 먹었어요. 내가 55g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비율을 따져가지고 일일이 몇 칼로리인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플은 그냥 거기 숫자 딱 적으면 계산해갖고 너 오늘 먹은 거 몇 칼로리고 탄수는 몇 g이고 이렇게 다 떠요. 심지어 식이섬유까지 다 뜹니다. 네네네. 내가 아침에 딸기를 먹었다. 그럼 아침 식사에 들어가서 딸기 검색해갖고 먹은 그램수대로 숫자만 이렇게 바꿔주면 거기에 자동으로 이제 딱 내가 몇 칼로리 먹었고 여기 안에는 총 뭐 지방은 얼마 있고 뭐 그중에서도 포화지방은 얼마 있고 심지어는 밑에 그래프도 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먹었는지도 다 떠요. 사실 그 어플이 없으면 계산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내가 먹는 거 쓰는 것도 귀찮은데 거기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솔직히 전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내가 다음날에 너무 몸이 부었네? 내가 왜 부었지? 좀 이유를 추적하기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남의 몸에 변화가 있다면 왜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살이 쪄도 그렇고 뼈 빠져도 그렇고. 네. 그러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계속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칼로리 안에서도 탄단지의 비율을 얼만큼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고 또 어떻게 먹었을 때 제일 살이 빨리 빠지는지 추적이 돼요. 이제 사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탄수, 단백질, 지방을 몇 프로씩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칼로리지만 변화의 속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탄수 40%, 단백질 40%, 지방 20% 이렇게 먹었을 때 체지방 감소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본인이 칼로리만 계산을 한다면 절대 알 수 없죠. 내가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는데 예전에는 잘 빠졌는데 왜 요즘엔 안 빠지지? 그럼 보통 이제 신진대사가 안 좋아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운동을 못해서 아니면 그냥 왜지? 이게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먹었을 때 근육이 잘 붙고 어떻게 먹었을 때 살이 잘 빠지고를 알고 싶다면 식단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식사 때마다 굉장히 귀찮지만 저울로 이제 다 재면서 기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도 저울이 있고 여기에도 저울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는 다 거의 저울이 있어요. 엄마네 집에도 있고 동생네 집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귀찮은데 이 과정을 저는 제 회원들한테는 꼭 하도록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음식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대 라고 알고 있었던 음식들에 굉장히 배신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프로틴 함량 타사 제품에 비해 몇 프로 높다 광고를 하더라도 그 영양 성분을 보고 나면 당이 너무 높다던가 포화지방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농락당해요. 그런 광고에. 그래서 음식을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볼 순 없잖아요. 내가 오늘 먹으러 갈 건데 여기서 뭐 먹는 게 좋아?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 좀 본인이 파악할 필요는 있거든요. 자기가 식단 관리를 계속 할 거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무슨 음식을 먹을 계획이라고 한다면 입력을 하면 그 음식의 영양 성분을 이제 본인이 알 수가 있고 배가 별로 부르지 않은 거에 비해 칼로리가 너무 높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먹는 음식들이 다 탄수랑 지방밖에 없었구나 라는 황당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적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단백질 많이 드시기 진짜 어렵습니다. 맞아요. 식당에는 저울을 가져갈 수가 없죠. 저도 저울을 가져가고 싶은데요. 아니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돈가스 몇 그램이냐고. 몇 그램? 1인분에. 근데 그런 거 물어보기 되게 실례잖아요. 집에서 내가 내 식단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저울로 계속 재는 습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그건데요. 저울을 재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외식을 할 때도 대충 음식을 보면 이거 몇 그램 정도 되겠다라는 감이 옵니다. 이만큼을 먹으면 분명히 칼로리가 초과될 것이다. 이거에서 나는 절반만 덜어서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저울로 재서 식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나나 같은 거는 알 수 있는데 과일은 사실 한 개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어디 회사 거냐 아니면 언제 수확이 됐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어플을 보면 바나나 중형, 대형, 소형 다 써있어요. 딱 봤을 때 이게 소형인지 중형인지 정도는 알잖아요. 달걀도 특대형, 대형 다 써있어요. 제가 그것도 의심이 돼서 재봤어요. 그 바나나를 제가 보니까 중형이에요. 솔직히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껍질 무게가 되게 많은데 이게 껍질을 포함한 거냐 안 포함한 거냐 막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다 까가지고 저울에 딱 재봤어요. 그게 한 100g이다. 그러면은 바나나 100g 칼로리,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다시 선택해요. 바나나 중형 칼로리 해봤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 눈에 중형으로 보이고 껍질 이제 제외하고서 그램수를 따졌을 때 칼로리가 거의 비슷해갖고 굉장히 신뢰도가 다시 올라갔어요. 고구마 이런 것도 이게 내가 보기엔 소형인 것 같은데 이걸 수형으로 해도 될까 해가지고 이제 수형으로 했다가 그램으로 했다가 맞아요. 웬만하면은 오차 범위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한 10에서 20칼로리 정도는 오차 범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더 덜 났어요. 과일이나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그램수에 연연하진 않아도 거기서 택하면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포만감이 너무 크니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제된 탄수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음식을 이렇게 흑백으로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는 절대 안 돼. 뭐 섬유질만 먹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는 마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그럼 저 오늘도 파스타를 그랬더니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먹으라고. 그럴 때는 어느 음식을 먹으러 갈지는 보통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뭐 횟집에 간대, 곱창 먹으러 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뉴는 대략적으로 정해지는데 뭐 곱창이면 좀 답이 없긴 한데 적게 먹는 수밖에.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곳에 간다, 뭐 중국집을 간다거나 하면은 메뉴를 어플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짬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메뉴들을 검색했을 때 칼로리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 음식의 구성 성분도 거기에 뜨잖아요. 제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음식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탄수를 좀 오늘 적게 먹었다. 그럼 이제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오늘 먹다 보니 지방을 너무 많이 먹었네? 고를 때 지방이 좀 적은 음식들을 고르면 되는 거고 해서 나의 그 식단 비율에 맞춰서 부족한 것은 좀 채울 수 있고 넘치는 거는 좀 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식단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차차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시작이에요. 진짜 TD를 알게 된 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준비물을 갖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알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무슨 생각하세요? 그렇죠. 덜 먹어야겠다. 근데 덜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웬만하면은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대회를 나가야 돼서 뭐 체중을 낮춰야 된다. 바디 프로필을 뭐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꾸준히 살을 빼고 싶고 꾸준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칼로리를 거기서 바로 낮추게 되는 경우 계속 낮춰야 되는데 나중에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찾은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고 절대 음식을 줄이지 않고요. TD 칼로리대로 드시되 거기에 운동을 이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1 빼기 1은 0이었잖아요. 근데 이 1이 뭐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 쓰는 칼로리였잖아요. 음식은 1만큼 먹고 있는데 1의 활동을 하면서 플러스로 운동까지 더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체지방은 당연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앞에 보이는 뭐 숫자가 아니면 내 몸이 변화가 덜하다라고 할지라도 웬만하면은이 아니라 절대로 식단을 줄이시지 말고 그 칼로리대로 드시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몸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체력도 좋아지고 근육도 많이 붙을 거예요. 근육이 많이 붙고 운동을 자주 한다 그러면 TDE가 또 바뀝니다. 늘어나요. 네. 이제 남이 이렇게 먹었더니 살이 빠졌어 라는 걸 보고 혹해서 이제 따라하는 게 큰데요. 대신에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대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좋은 장점이 다이어트가 딱 끝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체중이나 원하는 몸이 이제 되었다. 그때 돼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겨요. 내가 다시 일반 식사를 하게 되면 몸매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나는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 쟤는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어야 되지?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현타가 되게 컸거든요. 자신에 대한 좀 혐오?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뭐 저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TDE에 맞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외식을 할 때도 식사 구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식사를 하면 되는 거고, 일반식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구나 라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식단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또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저 그리고 제 회원님들의 인바디를 첨부해 보겠습니다. 끄지 마세요.